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아쉽게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정상회의가 복원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요. 그리고 주요국들, 미국, 일본 그리고 기타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가장 빠른 시기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쯤이 될까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달 24일, 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신다면 그 다자회의 계기에 약식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한미 간에 제대로 된 그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그때 이제 그 두 정상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양해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회담 날짜까지 잡아놓고 귀국한 건 사실상 외교적 결례 아닐까요? 예, 우리 대통령실에서 미국이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외교적 결례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양자회담을 취소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상대국이 고려해 줬을 때 그때 결례가 아닌 부분인데요. 이번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 그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되고 빠르게 귀국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결례가 아니다 얘기함으로써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약속된 일정을 뒤로 하고 조기 귀국을 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관련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다면 어떤 그 두 국가 간의 휴전이 임박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귀국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그 시나리오로서 어떤 군사 충돌, 그러니까 벙커버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 무기를 통해서 개입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귀국을 하기 전에도 그 다른 정상들과 그다지 잘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1기 행정부 때도 그렇고요. 2기 행정부에서도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G6 정상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1기 때도 그 G7 그 정상 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문제라든지 거래 중심성 동맹 간에 의해서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 이런 압박을 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도해 주신 것처럼 그 무역 관련된 관세 협의라든지 여타 어떤 현안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조기 귀국한 것이 아무래도 정상들 간의 어떤 의견이 너무 심하게 대립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조기 귀국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G6 정상들 간의 관계가 이번에도 좀 삐걱삐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 회의의 성과가 좀 많이 반감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G7 정상들이 다 하나의 목소리를 주요 의제에 대해서 내준다면 가장 좋은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다른 G6 정상 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에 어떤 일치된 의견, 즉 공동성명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무력 충돌에 대해서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맣지만 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조기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일 정상회담은 어제 열렸죠?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다자 회의 계기에 열리는 그 양자 약식 회담이기 때문에 미일 정상회담도 한 30분 정도 개최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가장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세 협의 관련돼서 이제 미일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미일 간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그 과정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이번에 개최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만약에 이번에 개최가 됐다면 상견례를 두 정상께서 하시면서 신뢰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 그리고 관세 협의를 위한 추동력을 정상 차원에서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발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좀 그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방위 분담 문제라든지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질문, 그리고 관세 협의 관련돼서 굉장히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여지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정상회담 무산된 것이 어떻게 본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오늘 호주 남아공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G7 정상회의에 그 7개 회원국 말고도요. 한국, 호주, 남아공, 인도, 멕시코 등 7개국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러한 초청국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 거고요. 호주와 남아공과, 즉 남아공과 호주와 함께 양자 회담을 가졌죠. 이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교역이라든지 투자, 에너지 부분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호주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광물 협정, 공급망 협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여타 경제 협력이 있어서도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문제라든지 여타 영내 안정을 위해서도 또 호주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기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한국과 호주가 양자 정상회담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걸로 예상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정상께서 통화를 하셨지만 상견례를 못 하셨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시고 이제 상호 신뢰의 토대를 쌓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한국과 일본 모두 이제 그 미래지향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나 과거사 같이 좀 민감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다르고요. 사회, 경제, 문화 같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호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 그걸 위해서 셔틀 외교라든지 어떤 각 그 수준에 따른 어떤 협력을 증대해 나가는 그러한 토대를 정부끼리 만들어가자.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그 연설 일정이 또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연설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과 AI,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 외교 그리고 한국이 국제 무대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주요국들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고 세계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범적인 선진국, 선도국가가 됐다. 다시 돌아왔다는 걸 보여줄 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